한글처럼 쉽게 배우는 훈민한자 강의 6급 한자 학습편 제15강 6번 식물과 관련자입니다. 먼저 봄춘입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봄 동산에 새싹이 돋아나오고 꽃이 핀 그림이 있습니다. 봄춘의 짜임은 소전에서는 풀초 밑에 진칠둔과 해일을 결합해서 나타내었고, 해서에서는 이 풀초를 글자의 머리에 쓰이는 모양으로, 또 획줄임한 그 모양과 새싹의 뜻을 나타내는 진칠둔이 획줄임한 모양을 결합하여 글자의 위에 나타내고, 그 밑에 해일을 결합하여 봄춘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봄춘은 봄이 되어 초목이 싹 터 나오고 햇볕이 따뜻하게 내려 쪼이는 계절이 일 봄이라는 뜻이며, 보기로 신춘이 있고 봄을 인생에 비유하여 이 젊다는 뜻이 되며, 보기로 청춘이 있습니다. 훈과 음은 봄춘 젊을춘입니다. 다음은 풀초입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풀이 돋아나 잘 자라난 그림이 있습니다. 풀초의 짜임은 대전과 소전에서는 풀초 머리 밑에 이를조를 결합해서 나타내었고, 해서에서도 풀초 머리를 글자의 위에 나타내고 그 밑에 해가 떠오른다는 뜻을 나타내는 이를조를 결합하여 풀초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먼저 일직조 이를조는 해가 새싹을 해가 새싹이 땅을 뚫고 움터 나오듯이 갑옷갑입니다. 이 갑옷갑은 그 자원에서 새싹이 움터 나온다는 뜻입니다. 동쪽 지평선 위에 떠오르는 때가 새벽이므로 일찍 또 이르다는 뜻이며, 보기로 조조가 있습니다. 자원은 풀초는 풀의 싹이 해가 지평선 위로 떠오르듯이 땅 위에 돋아난 것이 풀이라는 뜻이 되며, 보기로 초원이 있고 풀의 뜻을 분명히 한 글자입니다. 또 풀이 바람에 나부끼듯이 붓을 능숙하게 움직여 글씨를 써서 이 초잡는다는 뜻이 되며, 보기로 초안이 있고, 행선을 풀어 점액을 줄여서 심하게 나부끼는 풀잎처럼 흘려 쓴 글씨가 초서라는 뜻이 되며, 보기로 초서가 있고, 글을 초잡아 쓰기 시작하듯이 시작한다는 뜻이 되며, 보기로 초창이 있습니다. 훈과 음은 풀초, 초잡을 초, 초서초, 시작할 초입니다. 한자를 쓰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봄춘에서 이 세 번 가로 긋고 그리고 삐치고 파임하여 결합한 이 부분은 풀초 머리에 진칠둔을 결합해서 새싹이 풀이 돋아난다는 그런 뜻이고, 그리고 그 밑에 해일은 해가 따뜻하게 비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봄이 되어 초목이 싹 터 나오고 햇볕이 따뜻하게 내려져 있는 계절이 봄이라는 뜻에서 봄춘이 되었습니다. 풀초는 풀초 머리 밑에 이를조를 결합했는데, 이를조는 해가 지평선 위로 떠오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풀이 해가 지평선 위에 떠오르시 땅을 뚫고 돋아 자라나는 것이 풀이라는 뜻에서 풀초입니다. 다음은 꽃뿌리역입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100점을 받은 시험지를 든 사람과 그리고 꽃의 그림을 비유하여 나타내었습니다. 꽃뿌리형의 짜임은 대전과 소전에서는 풀초 머리 밑에 가운데양을 결합해서 나타내었고, 해서에서 풀초 머리를 글자 위에 나타내고 그 밑에 가운데양을 결합하여 꽃뿌리형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꽃뿌리형은 나무나 풀의 한 가운데에 피어난 꽃뿌리, 또 꽃이라는 뜻이며, 보기로 군형이 있고, 식물의 꽃을 사람에 비유하여 여러 사람이 나뭇잎이라면 꽃과 같이 뛰어난 사람이라는 뜻을 나타내어 이 재주 있다, 뛰어난다는 뜻이 되며, 보기로 영재가 있고, 음을 빌어 영국이라는 뜻이 되며, 보기로 영국이 있습니다. 훈과 음은 꽃뿌리형, 꽃형, 재주 있을형, 뛰어날형, 영국형입니다. 다음은 나을생입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땅 위에 새싹이 돋아나 자란 모양이 있습니다. 나을생의 짜임은 대전과 소전에서는 쌍날철의 흙토를 결합해서 나타내었고, 해서에서는 쌍날철이 변형한 모양을 글자 위에 나타내고 그 밑에 흙토, 땅토를 결합하여 나을생, 사을생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나을생은 새싹이 싹터 땅 위에 돋아나듯이 새 생명을 낳는다는 뜻이며, 보기로 출생이 있고, 생명이 태어나 이 산다, 또 삶이라는 뜻이 되며, 보기로
생활이나 생명이 있고, 어린 생명이 3. 자란다 또 기른다는 뜻이며 보기로 생장이나 양생이 있고, 생명체가 어리니 4. 서투르다는 뜻이 되며 보기로 생소가 있고, 살아있는 유기물처럼 5. 싱싱하다는 뜻이 되며 보기로 생선이 있고, 자기를 겸양하는 말이 되어 6. 겸칭이라는 뜻이 되며 보기로 소생이 있습니다. 훈과 음은 나을생, 사을생, 사암생, 자랄생, 기를생, 서투를생, 싱싱할생, 겸칭생입니다. 한자를 쓰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꽃뿌리형, 제주 있을 형은 풀초 머리 밑에 가운데 양을 결합하여 풀이나 나무의 한 가운데에 피어난 꽃이라는 뜻에서 꽃영이고, 또 꽃뿌리형입니다. 그리고 그 꽃처럼 꽃을 사람에 비유하여 제주 있다는 뜻에서 제주 있을 영, 뛰어날 영입니다. 다음은 나을생입니다. 나을생은 새싹이 싹트서 땅 위에 돋아나 있는 것을 나타내서 생명을 낳는다. 또 산다는 뜻에서 나을생, 살생입니다. 다음은 성씨성입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김씨, 희씨, 박씨 하는 이런 여러가지 성씨가 있습니다. 성씨성의 짜임은 소전에서는 여자녀 변에 나을생을 결합해서 나타내었고, 해서에서도 여자녀를 글자의 변에 나타내고, 그 오른쪽에 태어난다는 뜻을 나타내는 나을생을 결합하여 성씨성, 결해성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성씨성은 여자인 모체로부터 태어난 같은 일족에게 똑같이 붙이도록 정해진 이름이 일, 성씨, 성씨가 같은 결해라는 뜻이 되며 보기로 성명이 있습니다. 훈과 음은 성씨성, 결해성입니다. 다음은 가을지입니다. 가을지는 도우미 그림에서 초목의 싹이 돋아나 땅 위로 뻗어가는 것을 나타내었습니다. 가을지의 짜임은 대전과 소전에서는 쌍나철 밑에 땅을 나타내는 한이를 결합해서 나타내었고, 해서에서도 이 쌍날철이 변형한 모양을 글자의 위에 나타내고, 그 밑에 땅을 나타내는 한일이 파인 받침 모양으로 변형한 모양을 결합하여 가을지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가을지는 초목의 싹이 자라나 땅 위로 뻗어 일 간다는 뜻이며 보기로 지동지서가 있고, 소유격을 나타내는 어조사로 쓰여 이 멋멋의라는 뜻이 되고, 보기로 호연지기가 있고, 지시대명사로 쓰여 3. 이라는 뜻이 되며 보기로 논지가 있습니다. 훈과 음은 가을지, 멋멋의지, 이지입니다. 한자를 쓰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성씨성은 여자녀 변에 나을생을 결합해서 여자로부터 그 여자인 어머니로부터 태어난 그 모든 일족에게 똑같이 붙여진 그 이름이 성씨라는 뜻에서 성씨성입니다. 다음은 가을지입니다. 가을지는 이 부분은 새싹이 돋아 나와서 땅으로 뻗어간다는 뜻에서 이 부분이 새싹이고, 그리고 이 부분이 땅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가을지입니다. 그리고 이 획은 여러분들이 기초학습편에서 사획이라는 것을 배웠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설명하면, 이 부분은 여기에 이 내리그은 부분에 해당되고, 그리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된 부분은 여기에서 이 획이 또 한 획으로 셈하고, 또 여기가 한 획이고 그리고 한 획입니다. 그래서 사획이라는 것을 잘 기억하여 두기 바랍니다. 다음은 먼저선입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할아버지와 아버지와 손자의 그림이 있습니다. 먼저선의 짜임은 대전과 소전에서는 가을지 밑에 걷는 사람을 결합해서 나타내었습니다. 해서에서는 이 살아간다는 뜻을 나타내는 가을지가 변형한 모양을 글자의 위에 나타내고, 그 밑에 사람의 뜻을 나타내는 걷는 사람을 결합하여 먼저선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먼저서는 세상을 앞서 살아간 사람을 나타내어 일 먼저, 옛 또는 이전이라는 뜻이며 보기로 선생이 있고, 먼저 세상을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나간 이를 나타내어 이 돌아가신 이라는 뜻이 되며 보기로 선조가 있습니다. 훈과 음은 먼저선, 옛선, 이전선, 돌아가신 이 선입니다. 다음은 절사관청시입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절에서 볼 수 있는 사리탑과 그리고 목탁을 들고 있는 스님의 그림이 있습니다. 절사관청시의 짜임은 대전과 소전에서는
갈지 밑에 마디촌을 결합해서 나타내고, 해서에서는 백성을 다스리는 일을 해 나간다는 뜻을 나타내는 갈지를 획줄임 변형한 모양을 글자의 위에 나타내고, 그 밑에 법도촌의 뜻을 나타내는 마디촌을 결합하여 절사관청시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절사관청시는 백성을 다스리는 일을 해 나갈 때에 나라에서 정한 법도에 따르는 곳이 이 관청이라는 뜻이 되며, 보기로 봉상시가 있고, 중국의 불교가 처음 들어왔을 때에 관청 거물을 빌어 불법을 피웠으므로 이를 절이라는 뜻이 되며, 보기로 사원이 있고, 관청에서 백성을 다스릴 때에 지키는 삶, 규칙이라는 뜻을 나타내는 부분 글자의 뜻으로 쓰입니다. 훈과 음은 일, 절, 사, 관청시, 규칙시입니다. 한자를 쓰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서는 이 부분은 갈지가 변형한 모양인데, 그 뜻은 세상을 살아간다는 뜻이고, 또 걷는 사람이는 사람의 뜻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세상을 앞서 살아간 사람이라는 뜻을 나타내서 먼저선의 뜻이 되고, 또 그 뜻이 파생하여 돌아가신 이의 뜻이 되었습니다. 절사관청시는 이 부분은 갈지가 변형한 또 획줄임한 모양인데, 그 뜻은 백성을 다스리는 일을 해 나간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마디촌은 법도촌인데, 이 백성을 다스리는 일을 해 나갈 때에 법도에 따라서 해 나가는 곳이 관청이라는 뜻에서 관청시인데, 이 글자가 뜻이 파생하여 절사의 뜻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기다릴 때입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일을 보러 가서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는 그림이 있습니다. 기다릴 때의 짜임은 대전과 소전에서는 자축거릴 척 변에 절사를 결합해서 나타내었고, 해서에서도 자축거릴 척을 글자의 변에 나타내어 그 뜻은 일을 보러 간다는 뜻이 되고, 그 오른쪽에 관청시의 뜻을 나타내는 절사를 결합하여 기다릴 때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기다릴 때는 일을 보러 가서 관청에 많은 사람이 늘어서 있을 경우에는 줄을 서서 이를 기다린다는 뜻이 되며, 보기로 대기가 있고, 불공을 드리러 가서 절에 있는 부처님을 받들듯이 손님을 맞이하여 이 대접한다는 뜻이 되며, 보기로 대접이 있습니다. 훈과 음은 기다릴 때, 대접할 때입니다. 다음은 때의 시입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시계가 걸려 있고, 이 어린이가 시각이나 시간을 알아보고 있는 그림이 있습니다. 때의 시의 짜임은 소전에서는 해일변에 절사를 결합해서 나타내었고, 해서에서 해일을 글자의 변에 나타내고, 그 오른쪽에 규칙의 뜻을 나타내는 절사를 결합하여 때의 시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때의 시는 해가 뜨고 지며 운행하는 것이 규칙적인 것을 기준으로 정한 시각이나 시간을 나타내어 이를 때 또는 철이라는 뜻이며, 보기로 시간이 있습니다. 훈과 음은 때시, 철시입니다. 한자를 쓰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기다릴 때는 이 자축거릴 척은 일을 보러 간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오른쪽에 있는 절사는 이 글자에서는 관청시입니다. 그래서 일을 보러 관청에 갔는데 많은 사람들이 늘어서 있을 경우에는 줄을 서서 기다린다는 뜻에서 기다릴 때입니다. 다음은 때시입니다. 때시는 해일변에 절사를 결합했는데, 절사는 이 글자에서는 세 번째 뜻이 있는 규칙시의 뜻입니다. 그래서 해가 뜨고 지며 규칙적으로 운행한 것을 기준으로 정한 것이 바로 시간이라는 뜻에서 때시, 철시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